실제로 제가 모델하우스에 갔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추후 초역세권이 되고 GTX의 호재, 인동선과 월판선, 4호선까지 수혜를 볼 수 있는 혁신 평면으로서 방이 모두 5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임성배 TV 보동과 댄데크 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촌자이 퍼스니티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737세대 대단지 아파트 규모 중에 일반 분양 570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33층 26개 동이고 2개의 단지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53제곱미터부터 109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7년 12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우선 1순위 청약 체크포인트를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은 만 19세 이상 안양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 거주자가 우선 해가지고 당첨자로 선정이 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주택자 청약 가능하고요. 청약통장 가입은 12개월 이상 그리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을 충족하면 되고요. 추후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무관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날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실제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높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격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주변 시세 대비 높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현장에 다녀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파들이 모델하우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아파트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 평면도 같은 경우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평면도가 상당히 우수하게 잘 짜여진 평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높은 분양 가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물량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금부터 분양 정보를 더욱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환경을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평촌자이 퍼스니티 같은 경우에는 평촌 신도시 내에 속해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 아닙니다.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범개역하고 평촌역 일대가 이제 평촌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평촌 신도시에 속해 있진 않지만은 이 평촌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노후화된 아파트의 수요들을 일부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범개역 인근에 이제 아파트가 분양을 했습니다. 베스티뉴가 이제 분양을 했는데 이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고분양가 논란이 많았지만 그래도 청약 경쟁률이 일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촌자이 퍼스니티의 가장 큰 장점은 대단지이면서 이제 산을 끼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기천을 끼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안양 운동장역이라고 해가지고 월판선 초역세권이 되는 그런 아파트인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비산초, 비산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월판선 같은 경우에 이 월판선을 이동을 해서 인덕원역까지 이동을 하게 된다면 4호선이라든가 GTX 그리고 인동선, 월판선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인동선과 월판선이 이제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큰 직주 근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강남권까지도 빠르게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이 안양 측면에서 신도시대에 들어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입지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안양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안구이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에 제한을 갖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안구에 또 입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안양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 평촌 신도시의 구축의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거든요. 그런 니즈가 베스티뉴라든가 이 퍼스니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범개역의 롯데백화점 그리고 한림대 성심병원 그리고 안양시청 그리고 학원가까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촌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는 그런 분양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분양을 했던 이제 하이엔드 아파트 아크로 베스티뉴 범계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을 살펴보게 된다면요,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1.75 대 1, 그리고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8대 1의 경쟁이 나왔지만은 이제 공급 세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7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8대 1의 경쟁률은 이제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2대 1, 뭐 10개의 세대인데 경쟁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5대 1의 경쟁률이 나왔는데, 이 아크로 베스티뉴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비싸기도 했습니다. 이제 5구 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11억 원 정도 했고요.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가 15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퍼스니티보다는 비싸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목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퍼스니티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 또 입주이고 또 계약금 10%만 지금 현재 납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아크로 베스티뉴보다는 지금 현재 퍼스니티가 좀 입지적인 부분은 좀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모로 장점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분양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전에 12월 달에 현장 답사를 제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스터디도 하고 또 현장 답사도 하고 부동산 브리핑도 받고 저와 함께 식사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저와 함께 현장 답사에 참여하고 또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 가지고 참여가 가능하니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 가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평촌자이 퍼스니티의 입지이고요. 이 아파트는 2027년 12월에 입주 예정이고 34평형의 분양 가격은 13억 5천만 원에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범계역 인근에 있는 베스티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억 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양 가격 자체는 평촌자이 퍼스니티가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4평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9억 8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에 이제 34평형의 분양 가격을 살펴본다면 인근의 구축의 아파트 비산 삼성 레미안 22년 차가 된 아파트의 32평 실거래 가격은 7억 8천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고요. 또 이제 신축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 2022년 3월에 입주를 한 3년 차가 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했던 2019년에는 미분양이 났던 그런 아파트인데 선착순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34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1억 4천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입주를 하고 있고 앞두고 있는 아파트인데 1년차가 된 이 아파트는 34평형의 실거래 가격 11억 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도 11억 원에서 12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만안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릴 수 있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9년차가 된 아파트 8억 8천만 원에 최근에 34평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와 비교를 한다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요. 신축의 아파트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2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자금이 있다면은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를 사가지고 가는 게 더 이점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만을 이제 납입을 하고 당첨이 되면 2027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여기 생기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장점이 되겠고, 또 인덕원역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이기 때문에 인덕원역의 월판선이라든가 인동선, GTX 4호선 이런 것들의 개발 호재를 모두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평촌의 신도시가 이제 언젠가는 재건축이 되겠죠. 그때 이주 수요까지도 이제 예측하게 된다면은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평촌이나 안양권의 이제 신축의 아파트들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축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분양 가격이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분양 가격을 잘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이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분양가로 이제 책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조감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두 개의 단지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모델하우스에 갔을 때 운곡공원 이 앞쪽 라인들, 그러니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이 라인들이 이제 대부분 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거의 조합원 분들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쪽 역과 가까운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잘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들 대형 평형들이 이제 입지가 좋았고 역과 가까운 곳이었고요. 이 2단지 같은 경우에 그래도 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또 주변에 엘프라우드와 이제 초등학교하고 가까운 그런 부분들은 또 1단지이기 때문에 1단지는 조금 쾌적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가까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쁘지 않는 그런 단지 배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보시면 1단지 같은 경우에 스크린 골프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골프 연습장, 필라테스, 그리고 피트니스 클럽, 그리고 GX룸, 탁구장까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키즈 카페라든가 작은 도서관, 1인 도서관, 라운지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단지 같은 경우에도 사우나라든가 탁구장 그리고 독서실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필라테스, GX룸, 피트니스 클럽, 키즈 카페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였고요. 카페테리아라든가 스크린 골프 그리고 골프 연습장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제 요새 고급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여기 퍼스니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은 없었고요. 다만 바로 인근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대형의 수영장이 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이 라운지가 있었는데요. 이 스카이 라운지가 굉장히 고급화된 아파트에만 들어서는데 1단지에 103동 28층에 들어서고요. 그리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207동 24층에 이 스카이 라운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평면도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53제곱미터 31세대 이제 3베이로 구성이 되고 침실이 그리고 알파룸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대 창고가 이제 배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세대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볼 수는 없었지만 세대 창고가 이제 되니까 그 부분은 장점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24세대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방색이 욕실 2개로 이제 로마란 그런 평면도였는데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팬트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졌고 저도 이제 개인 창고가 있는 곳에 살고 있는데 세대 창고가 있는 곳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구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세대 창고가 부여가 된다면 30평형의 그런 공간을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디귿자 주방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그 에어컨 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옵션이 4천만원 정도 좀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7 A타입 같은 경우에 163개의 세대이고요. 모델하우스에서 봤을 때는 평면 구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2, 3, 방 3개에 침실 4개까지 돼서 방이 4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모델하우스에는 침실 4 이렇게 방이 모두 돼 있는 것도 있었고요. 또 이제 여기에 잘려가지고 팬트리 공간이 이제 있는 그런 구성도 2개가 모두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대 창고가 있기 때문에 침실 4를 팬트리 공간으로 하지 않고 그냥 모두 방으로 하고 세대 창고를 써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성이었고요. 판상형의 구조 그리고 디귿자 드레스룸에 파우더룸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까지 있어서 이제 공간이 굉장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84 A타입 같은 경우에는 모델하우스가 없었지만은 77 A타입의 확장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 A타입은 54개의 세대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77 A타입의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관 창고 그리고 방이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디귿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판상형의 구조입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 11개의 세대이고요. 여기도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4개, 침실 4개까지 있고 베타 공간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방이 모두 5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창문이 나 있고 작지 않은 공간이고요. 베타 공간 같은 경우에도 측면에 창이 나 있고 침실일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까지 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우수한 평면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까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84 타입 치고는 거의 완벽한 평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4 C타입 같은 경우에 58세대 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이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방에 이제 디귿자 대형 드레스룸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 그리고 침실 3에 드레스룸까지 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넓게 빠졌지만은 방이 3개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84D 같은 경우에 12개의 세대 있고요. 안방하고 작은 방 2개, 그리고 알파룸까지 방이 모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안방에 대형 드레스룸이 들어가고요. 또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까지 나 있기 때문에 평면을 상당히 신경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맞동풍이 가능하게 침실 3과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게 되면은 가능한 구조이고, 침실 3 같은 경우에도 측면창과 전면창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드레스룸까지 있기 때문에 84 D타입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는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지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와 팬트리 공간까지 평면 구성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4개 세대이고요. 그리고 4베이, 그리고 방은 1, 2, 3, 4까지 방 4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드레스룸, 그리고 현관, 창고까지 잘 구성이 된 평면도입니다. 10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3개의 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침실 1, 2, 3, 4, 방 4개, 베타룸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공간을 서재 공간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드레스룸, 마통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까지 거의 완벽한 구조라고 보여지네요. 단지 주요 정보 및 공통 유의사항을 살펴보시면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은 안양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기타 지역은 경기도 거주자,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가 되겠고요.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전매 제한은 1년, 거주 의무 기간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어서 분양 가격이 조금 비싼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같이 넣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간단히 보시면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 1순위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비율이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청약 가능 지역은 안양시가 우선하고 수도권 거주자가 이제 청약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공급 조건 같은 경우에는 청약 자격, 기간 추천,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약 통장 요건 같은 경우에도 6개월이 경과해야 되는 부분은 기간 추천이라든가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 가구가 있고요. 12개월이 경과해야 되는 부분은 생애 최초와 노부모 부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모집 공고를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살펴보시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전용 면적에 맞춰 가지고 이 예치금을 미리 선납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청약할 물량이 몇 제곱미터인지 따져봐 가지고 내 청약 금액을 선납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특별 공급 11월 25일, 1순위는 11월 26일, 그리고 2순위는 11월 27일이 되겠고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8억 7천만원, 59제곱미터 9억 8천8백만원, 77A제곱미터 12억 4천만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3억원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6억원, 10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7억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아파트는 분양 가격을 제외하고는 평면도도 우수하고 입지도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역세권이 될 아파트, 또 2027년도 이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한 시점에 타이밍에 맞춰서 입주를 하는 아파트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이 가격적인 측면이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가격이 이제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들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주변의 구축과 비교를 하거나 주변의 신축과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졌거든요. 개인적으로 자금적인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지가 좋고 개발 여력이 있고 추후에 이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진행됨에 따라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구제곱미터를 보게 된다면 9억 8천만 원의 분양 가격이 비싸죠. 비싸지만은 만약에 이 돈을 감내할 수 있는 분이면 신축에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10억의 아파트가 너무 부담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축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한 6억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면은 구축의 아파트 24평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6억에서 6억 5천만 원의 구축의 아파트를 사면서 나머지 3억에서 4억 정도에 되는 아파트를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갭으로 사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금 여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청약의 전략들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약 경쟁률이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평면 구성이 모델하우스를 가봤을 때 너무나 좀 좋았습니다. 제가 좀 나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평면도는 굉장히 우수했어요. 그리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 단지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부분들이 단점이긴 했지만은 역세권의 아파트라고 하는 강점하고 2027년도에 입주하는 부분 그리고 앞서 분양을 했던 범계 역세권의 베스티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파트의 경쟁이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금 여력이 만약에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묻지마 청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안양 권역에서는 분양가가 무거운 분양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비용을 잘 고려해 봐가지고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 가격 빼고는 모든 것이 나쁘지 않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관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양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분양 물량 소개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